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5월 2일 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다들 눈치채고 계셨겠죠. 그죠? 하락폭도 얼마 안 되고, 그죠? 하락률도 얼마 안 되고, 보시면 상승 종목수, 하락 종목수 비중 같은 거 보시면 이 색깔이 골고루 섞여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, 더군다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S&P나 나스닥이나 뭘 봐도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좀 시장이 좀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, 그래서 빠르게 올라서 지금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항 부근이니까 이렇게 그 하루 그냥 살짝 가벼운 눌림이 나온 거다. 상승세가 워낙 강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긴 했지만, 무거운 저항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긴 했지만은 그 워낙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벼운 하락에서 그쳤다. 가벼운 조정이 나왔다. 이렇게 보는 게 딱 적합할 수 있겠죠. 그죠? 하락 마감했지만, 그래서 하락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어렵고, 일단 상승 중 눌림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예, 그렇지만 어딘가를 일단 못 넘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. 그리고 어딘가 이제 중요한 저항에 대한 이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것도 사실이죠. 그죠? 지금 일단 시장은 분명히 강력한 그 지난번에 등장한 이 상승세의 힘을 입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건 맞는데, 일단 그래서 더 분위기도 좋긴 한데요, 못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건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, 이거는 이 아래쪽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긴 맞는데, 근데 일단 뭐 길고 짧은 건 대보자고요. 그죠? 일단 하여튼 어딘가를 못 넘어갔으니까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일단 볼 수 있다.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게 뭐 거의 뭐 마지막일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. 굉장히 중요한 주간의 이 시작이 됐습니다. 나스닥도 그렇죠.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 턱걸이 해놓고 나서 여기서 지금 빌빌빌 거리고 있다.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다. 물론 뭐 넘어가도 어딘가 저항이 있겠지만, 나스닥은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, 여기서 지금 요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한 셈이기 때문에, 이렇게 급등해 놓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해 놓고 여기서 한 달 동안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는 매우 잘 됐다.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번에 이 자리를 본격적으로 레벨업을 하면은 이거 이제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. 하여튼 근데 아직 여길 넘어간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버틸 수는 있다. 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특별히 할 게 없고,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. 예를 들면은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고 FOMC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니까,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이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. 미국 증시가 이 자그마치 3월 말 4월 초부터 해서 한 달을 옆으로 기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. 금리도 어떻습니까? 금리도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여기서 지금 이 방향성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박스잖아요. 금리도 방향성 여기서 결정될 수 있다. 또 그리고 달러는 어떻습니까? 달러도 그렇습니다. 달러도 계속해서 이 답답한 구간 보였거든요. 달러도 이제 조만간 방향성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. 아마 이번 주에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, 어젯밤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인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좀 그냥 이제 말로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.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, JP모건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합병하는 거를 허가를 해줬죠. 그 FDIC인가 그 예금보험공사인가 거기서 허가를 해줬죠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 악재는, 이 명시적인 악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인수합병 과정에서 뭐 잡음이 더 있을 수 있으나, 이번 조치로 인해서 JP모건이랑 큰 형님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이 힘없는 동생을 인수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된 이 명시적인 악재는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어떤 명시적인 악재도 없는, 그런 악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갔어요. 물론 악재가 없진 않아요.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이 잠재적인 악재들이 있긴 있는데, 잠재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영향은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. 그죠? 하여튼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.
이번 주에는 또 뭔가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올지 지켜보면 되고, 하여튼 악재는 없어졌다. 악재가 다 없어졌다. 다시 악재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도 잊어버리시면 되고, 뭐 SVB니 뭐니 이제 이런 은행들 일단 지금까지 망했던 것들 일단 싹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은 해결됐는데, 사실상 해결됐다라고 보면 되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 이슈는 완전히 끝났냐? 솔직히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, 다시 퍼스트 리퍼블릭이 아닌 다른 친구가 또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. 저는 여전히 이 은행 위기를 다음번 경기 침체의 유력한 후보, 다음번 명시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또 은행권일 것이다, 또 미국 중소형 은행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,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어제 있었던 이슈 가장 큰 거,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? 닉 티밀하우스라고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에 무슨 기자 하나 있거든요. 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금리 인상 한 번 한다. 이번 5월 FOMC에선 금리 인상 한 번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연준에서는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더라도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입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? 그렇지는 않겠죠, 그죠? 파월 의장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잡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, 사람들의 기대심이 인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어떤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인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질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무튼 닉 티밀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.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두 가지 이슈가 있었고, 한 가지 뭐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다는 거, 예상치보다 조금 좋았다라는 게 있습니다. 뭐 요 정도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겠죠. 닉 티밀하우스의 이런 금리 인상 마지막이다라는 발언은 이 긴축 우려를 약간 완화시키는 완화시키는 내용이었던 거고, 그런데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인수합병, 이런 은행 이슈 없어지는 거는 추가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, 금리 인상을 좀 그 긴축 우려를 좀 더 심화시키는 재료일 수 있고,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는 것도 긴축 우려를 조금 심화시키는 내용일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은 닉 티밀하우스의 이런 발언 하나만 긴축 우려 완화니까 두 가지가 긴축 우려를 강화시키는 거니까 어젯밤엔 긴축 우려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다, 이렇게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 좀 잠깐 몇 가지 좀 보자면은, 미국 제조업 PMI들이 나왔는데 물론 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50 아래에서 뭐 지들이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는데요. 근데 일단 최소한 이제 예상치보다 좋아진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ISM 제조업이 최소한 더 이상 잘 나빠지진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뭐 확인을 했습니다.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.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, 그죠? 이게 지금 자세히 이쪽 끝을 보시면은 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해 갖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물론 확 상승 추세로 간 것도 아니고 계속 하락 추세이긴 한데 좀 불안한데, 최소한 이 ISM 제조업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이 속도는 분명히 좀 완화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변 지금 이것도 지금 이런 지표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. 결과적으로 얘도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얘도 여기서 이상한 명시적인 악재 같은 거 잘못 터지면은 다시 금융위기 수준으로 빡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, 잘 풀리면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그런 상황인 거예요. 뭐 하여튼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최소한 뭐 더 이상 나빠지진 않는구나, 뭐 최악은 지났구나라는 뭐 이런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. 하여튼 그래서 금리 인상 기대감은 많이 높아졌다. 닉 티밀하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, 뭐 은행 이슈도 해결되고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는 속도도 좀 둔화가 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25bp 인상은 그 확정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83%, 25bp 인상 확률이 83%였는데 93%까지 올라오면서 한 10%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. 좀 크게 올라와서
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 온 그 어젯밤 미국 증시에 상방을 좀 제한한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젯밤 미국 증시 좀 올랐다 떨어졌잖아요, 그죠? 이 올랐다 떨어진 부분에서 이 윗부분의 저항을 담당한 게 이런 긴축 우려, 뭐 이런 잔잔한 긴축 우려가 자극된 것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어젯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쭉 살펴봤고요.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, 그죠? 애플하고 이런 것들. 애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요렇게 어떤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있거든요. 저 위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있거든요. 그 추세선에 대한 어떤 저항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아직 얘도 눈치 보고 있는 거죠.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고민하고 있는 거고. 변동성 지수들은 지금 보시면 어쨌든 또 이 레벨 다운이 되긴 됐는데 지난날에 레벨 다운이 됐긴 됐는데 일단 뭐 잘 죽지는 않고 있다. 여전히 어떤 뭐 빅스에 대한 뭐 이런 다시 반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조금은 가져볼 수 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직전 저점 전저점 자리 굉장히 어떤 이 무거운 중요한 자리에 어떤 힘이 남아있는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. 근데 그 명확하게 뭐 그런 게 잘 보이는 건 아니고 그런 기대감이 약하게 있는 거고, 일단 하여튼 잘 죽진 않네. 어젯밤 빅스는 일단 상승했네.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0.04% 하락이면은 사실상 이제 약보합 정도니까 빅스가 죽는 게 맞긴 맞는데, 빅스가 상승 마감했네? 좀 독특하다.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일들이 있었고, 긴축 우려니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달러가 올라왔습니다. 달러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일단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그 요런 식으로 그 잘 보이지 않는 요런 단기 추세선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었죠. 위쪽을 일단 명확히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서 하나, 뭐 둘, 뭐 셋, 뭐 요런 식으로 어떤 다중 바닥형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. FOMC 회의 이런 게 있기 전에 일단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.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중바닥형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완성은 어디냐? 완성은 이 102.5 정도는 돌파 한착 해줘야, 여기는 돌파 한착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 다중바닥형 완성이다 싶은데요. 아직은 이 방향성 고민하는 중입니다. 크게 아래쪽으로 갈지 크게 위쪽으로 갈지 방향성 고민하는 자리이긴 하나,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보면은 하방 경직성은 좀 충분히 만들어낸 게 아니냐,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긴축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단기적인 이런 추세선은 돌파 한착했고, 위쪽에 있는 어딘가만 이제 넘어서면은 이제 다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잔잔한 긴축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금리도 그렇습니다. 금리도 보시면은 이 잔잔한 긴축 우려, ISM 제조업이 좋았네, 뭐 이러면서 닉 티밀하우스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튀어오른 이런 모습이 나왔죠. 지금 금리도 계속해서 이런 답답한 구간에 있죠. 다중바닥형이냐 아니면 다중천장형이냐, 하나 둘 셋 넷, 다중천장형이냐, 이런 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마지막 금리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긴 갈 텐데, 물론 이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, 그죠?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는 이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은 이 금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튈 수 있는데,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많이 튀면은 오히려 그런 자리는 금리는 오히려 반등시 매도 전략,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. 하여튼 일단은 박스고요. 일단 이렇게 박스권 보이고 있는 거고, 어떻게 될지는 일단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.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,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정도를 보면은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내용은 다 본 것 같고요.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잠재적인 악재들만 있다. 잠재적인 악재들,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, 그죠? 그냥 경기 침체 우려,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냥 경기 침체, 뭐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네, 무슨 지표가 안 좋네, 미국 GDP 성장률이 낮았네, 뭐 독일 경제 지표가 낮았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냥 진짜 경기 침체 우려,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잠재적이라고요, 그죠?
뭐 GDP가 어쨌든 플러스 성장이에요. 미국 낮아서 그렇지. 뭐 그리고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장이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. 잔잔한 악재다. 근데 또 그리고 뭐 어떤 거 있습니까? 아니면은 뭐 저 뭐야 국제유가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. 분명히 보면은 분명히 보면 국제유가는 어떤 앞으로 미래의 경제에 대한 그런 예측 능력이 좀 있는 그런 지표로서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수요들 미국의 미국의 뭐 가솔린이라든가 그런 석유 제품 수요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감산한다 그랬잖아요. 그런 감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제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그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막 수요가 좋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건 일종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국제유가가 대폭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이것도 증시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악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이런 점들. 이런 점들이 이제 잠재적인 악재인 거고 또 그리고 뭐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뭐 계속해서 뭐 금리를 올리면은 증시에 부담이 될 거다 뭐 그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닉 티밀하우스가 마지막 어떤 금리 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긴축 우려도 좀 많이 좀 사그라들었죠. 이런 것도 시장에 반영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. 그러니까 긴축 우려로 인해서 뭐 기업이 망하고 개인들이 망하고 도산이 나면서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일단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다고요.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. 하나. 미국 부동산, 미국 상업 부동산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는데 CMBS라고 그냥 MBS는 일반 그 주거용 주택 관련된 채권이었다면 CMBS는 앞에 C가 붙었으니까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그런 채권이겠죠. CMBS 뭐 이런 관련된 문제,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, 뭐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, 또 그리고 공실률 증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CMBS니까 공실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. 뭐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공실률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동산이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부동산에 돈을 꿔준 그 자그마한 중소형 은행들 그런 이야기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? 중소형 은행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. CMBS 위기가 중소형 은행들 위기를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은행들 파산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. 요것이 가장 지금 봤을 때 좀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희망적인 그런 이 나올 만한 명시적인 악재 이게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. 이것도 아직까지 지금 특별히 문제가 뭐 터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문제가 지금 당장 빵빵 터지고 누가 망했다 그래야 뭐 부동산 은행 채권에 그러니까 어떤 CMBS가 뭐 아예 뭐 디폴트가 나갔고 어떤 뭐 부동산 관리 회사가 망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갔고 이게 위기가 점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것도 시장이 인식할 수는 없다고요.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 지금 시장이 지금 반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. 사실 이것도.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거면 그냥 빨리빨리 생겨야 되겠죠. 제 생각에 어쨌든 믿을 만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하여튼 공교롭게 이 CMBS 투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또 많이 해놨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들이 지금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문제가 사실상 가장 큰 터질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이거 터지면 장난이 아닐 텐데 아직 터지지는 않고 있죠. 지금 어쨌든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CMBS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 같은 문제는요. 잠깐 이런 데이터 하나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니까 상업부동산의 가격 인덱스가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1989년 어떤 경기 침체 때나 그때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어쨌든 미국 부동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런 CMBS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뭔가 디폴트가 나오고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 싸움입니다. 여기서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더 이상 이제 금리 안 올라가고 이렇게 버텨주면은
CMBS 들고 있던 이런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될 거고, 여기서 이제 얘네들 중에 어떤 한 놈이 못 버텨가지고 뭐 하나가 망해가지고 다시 위기가 이 CMB 다시 어떤 지역은행 쪽으로 위기가 번지거나 이러면은, 그러면 이제 진짜 금융위기 곧 올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,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본 거고요. 이거 잘 보자. 하여튼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와 애플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일단 집중을 하면 되겠죠. 이거는 뭐 언제 터질지 어떻게 터질지 이런 걸 알 수 없는 거고, 안 터질 수도 있는 거고,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요러한 근거들이 있고,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주식시장이 자꾸 어딘가를 못 넘어가니까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, 그죠?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주식이 어떤 고점을 넘어가고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은, 그럼 그렇게 되면 하방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, 그죠? 지금 아래쪽으로 우리가 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는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을 보는 게 아니고, 어딘가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고 홀딩을 하는 거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. 하여튼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순간까지 와 있어요. 뭐 이 정도를 보면은 될 것 같고요. 그럼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. 한국 증시는 일단 오늘 뭐 상승 시도를 하더라고요, 그죠?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요. 그래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,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? 오늘 위쪽에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겠습니다, 그죠? 여기 있는 저항 뭐 329 정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. 여기 있는 저항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,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. 근데 일단 매수세가 좀 센 편이긴 합니다. 시작부터 전일의 시가를 넘어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고점도 순간적으로 좀 높였었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강하구나 라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,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이 세계 증시나 한국 증시나 뭐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거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경계감 뭐 이런 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이,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나머지 지금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황이에요. 그거 말고는 지금 FOMC 경계감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악재도 없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FRC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황이고,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는데, 일단은 이 정도면은 뭐 분위기상 계속 짜불짜불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, 그죠? 조금씩 올라가려고 자꾸 시도를 할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현금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뭐 물론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뭐 한 숟가락씩 하방으로 진입한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일단 지금 보시면 당장 하락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없어진 것 같으니까.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음봉으로 마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하고 여기를 못 넘어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멈췄구나, 그런 반등이 멈췄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, 지금 일단 생각보다 아침부터 좀 비교적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언제야, 여기 325부터 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이 흐름이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, 뭐 이 정도 생각은 좀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, 하여튼 현금 비중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. 뭐 코스닥도 그렇죠.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. 분명히 믿고 버틸 만한 그런 언덕은 있습니다, 그죠? 지금 얘도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. 얘도 지금 이제 세계 증시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야겠다, 떨어지면 떨어져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,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지금 요렇게 애매한 상황, 코스닥도 그렇습니다. 올라와 놓고 지금 여기서 지금 애매한 상황, 이렇게 지금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방향성 고민하고 있는 거죠. 아마 뭐 어쨌든 시장이 완전 꺾인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여전히 중소형들의 그런 랠리는 뭐 계속 되긴 될 겁니다, 아마, 그죠? 아마 시장 분위기, 작은 종목들의 그런 랠리는 아마 계속 될 거예요. 이 분위기가 좀 많이 죽긴 죽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니까. 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하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도 다 풀렸더라고요, 그죠? 지난번에 그 8종목 하한가 가고 난리 났었는데,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잠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, 아마 이 와중에 이제 뭐 종목들 그 수익률 싸움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, 일단 한국 증시도 재밌네요, 그죠? 변동성 지수는 잘 안 죽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그러고 있다.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. 긴축 우려 때문에 달러가 올랐던 게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.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, 갭 상승하면서 1340원이 어떤 중요한 자리였거든요. 지난 3거래일 동안 1340원을 못 넘은 꼴이었는데요.
일단 갭상승으로 1340원을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여전히 좀 상승 쪽으로 좀 힘이 세다. 아무리 음봉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음봉으로서의, 이런 건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마감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. 달러는 계속 들고 가자.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뭐 이런 친구들, 뭐 여기 있는 에코프로 친구들이니 전부 다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들 있죠? 그죠? 여전히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들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포기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힘을 내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공매도 같은 거 해볼 거면 이런 자리가 기회일 수 있죠. 쌍고점 만드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과정일 수 있으니 해볼만 할 것 같다. 아직은 아무튼 그래서 피곤하지만 버텨야 될 것 같다. 이런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거의 네,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일단은 뭐 거의 끝을 향해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기다려 보자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